7년밖에 안 나온 이유는 직권남용 죄가 무죄다라는 데 있습니다. 직권남용 죄도 유죄다. 그리고 위증죄도 유죄를 인정했으니까요. 그랬다면 징역 10년이 나왔을 겁니다. 10년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을 무죄로 틀었기 때문에 징역 7년으로 뚝 떨어질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쪽지를 받고 이상민이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기 산하기관장인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하라라고 구체적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청장은 자기 밑에 소방청 차장, 그 밑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또 지시를 하달합니다. 공문으로 하달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 단전 전기를 끊는 거 한국전력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수 물을 끊는데 그는 상하수도 사업본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소방청 119는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는 게 주 업무지. 전기 수도를 끊는 게 우리 업무냐? 그리고 이미 그때는 전 언론에서 이제 비상계엄 내란 국회에서 뭐 난리가 나고 이것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데 가담해서 되느냐. 모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쿠데타다. 내란이다. 정확한 법률적인 구체적 인식은 없었지만 이것은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상식적 인식은 다 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의 지시를 받은 그 차장, 본부장도 이거 말이 되나? 이런 의문 때문에 검토를 했고 구체적인 단전단수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실행하려면 119 대원들이 출동해가지고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그 건물에 진입해서 그런 전력을 끊고 물을 끊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거죠.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나쁜 짓이 결행이 되었잖아요. 이상민이가 단전단수하라 이 지시를 했고 또 소방청장은 허석본 소방청장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지시를 밑으로 하달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서 이제 검토하고 이상하다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이라는 단전단수라는 것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째 윤석열이가 일으킨 것은 내란이다. 인정했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내란이 뭐냐? 형법상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했고 맞다. 국회를 무력화시킨다.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킬 목적이다. 맞다.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은 뭐냐? 일정한 지역의 국회 등 이 일정한 지역의 그 평온을 해하는 것, 위력에 의해서 해하는 것. 아, 그런 일이 있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 맞다 이거죠. 윤석열이가 저지른 짓은 여기에 가담하여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했던 주요 임무 종사죄가 있는 것이고 국무회의에 와서 이상민이는 단전단수라는 그 쪽지 지시를 받고 이것을 하달한 그런 주요 임무 종사죄에 해당한다. 요까지 잘했습니다. 어제 판결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직권을 남용하여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에 정보조직법 등에 보면 행안부 장관은 하위 기관장으로 소방청장을 둔다, 지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직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남용했다. 남용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내란에 가담하는 것이니까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니까 남용했다. 여기까지 되죠. 직권을 남용하여 그다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직권남용죄입니다. 구성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윤석열의 그 쪽지, 구두 지시를 받고 부하,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하시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하시오. 라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 소방청장은 예, 알겠습니다. 해서 본인이 결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행을 해서 밑에 소방청 차장, 그 밑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단전단수 이런 걸 하시오. 이렇게 제지시가 내려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이 죄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너무나 상식에 맞는 거죠.
그런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맞다는데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 무죄다. 이게 어제 결론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을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의 대원칙이 70년 동안 이어져 온 원칙이 정의의 원칙, 정의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공평의 원칙, 공평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 균형 있게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 평균적인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평균적인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식이죠.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공무원,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하시오 지시를 했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결행해가지고 다시 밑에 재지시했다.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단 말이야.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단전단수라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왜? 부하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해가지고 그러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석해야 건전한 국민의 상식, 공평의 원칙,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무리한 해석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재판장의 해석은 뭐냐? 대단히 무리한 억지 논리입니다. 왜? 자, 직권을 남용했다. 그까지는 인정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이 직권남용죄는 결과범이다. 결과가 나와야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부하에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하게 하는 것. 그런데 단전단수라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니 무죄다. 그러면 직권은 남용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미수범이냐? 살인에 착수했는데 죽이지는 못했다. 살인 미수 이런 것처럼. 그러면 미수범이냐? 미수범은 별도로 직권남용 미수를 처벌한다. 이렇게 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미수법은. 살인 미수를 처벌한다. 이렇게 조문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직권남용 미수를 처벌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만 있죠. 그러니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으니 직권남용 미수로 처벌은 못하고 기수로 처벌하자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단전단수라는 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무죄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왜? 부하에게 지시했고 가장 중요한 또 소방청장이라는 부하는 그것을 지시를 받아서 의무 없는 일을 했어요.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내란에 가담하는 단전단수 일을 했다고 밑에 제지시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야.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억지 춘향식의 법 해석도 아니고 뜯어 맞춘 겁니다. 왜? 그냥 무죄를 만들려고 무죄를 결정해놓고 그리고 형량을 7년으로 떨어뜨려 드린다라고 결정해놓고 억지 춘향으로 껴 맞춘 것이다.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해석이 잘못됐다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판례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최순실이 대기업에게 돈을 내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800 몇십억 그 사건은 제가 7년간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다 돈을 돌려줬어요. 박근혜가 이거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제가 그거 직접 했으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대기업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돈을 내게 했다. 이것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직권남용 죄는 유죄로 인정이 됐다. 예. 그래서 폭넓게 권력자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등의 그런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그 당시 대법원도 상당히 폭넓게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박영수 특검이죠. 박영수는 또 그때 스타 돼가지고 간이 부어가지고 대장동 일당들한테 또 50억 클럽 자기 딸을 취직시키고 해서 징역 7년 받고 지금 또 재판 중입니다. 감옥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그런 특검이라는 권력자도 또 감옥수에 또 집어넣었다. 그때 박영수 특검 그 밑에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죠. 상당한 사건이 별건 수사였습니다. 당시 특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련 사건으로 굉장히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수십 건을 구속시켰죠. 그때 공무원들을 수백 명을 구속시켰죠. 보안사령관 출신만 5명인가를 구속시켰죠. 많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또 하게 되었죠. 기소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이후에 또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했다. 사법농단이다 해서 고위 엘리트 법관들을 또 수십 명을 기소하고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구속을 시켰죠. 예. 그런데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권력자에 대해서 5년 지나서 작년에 법원이 전부 무죄 때려버렸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하급심 법원 재판에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했다. 1심 법원이 그런 거 없어 무죄 때려버렸어요. 하급심에서 그 지시대로 재판을 바꾸지 않았다. 그런 결과가 안 나왔잖아. 그런 직권도 없어. 다 무죄 때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유죄다. 직권남용 유죄다.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그 법리를 보면 하급심 판사가 그 지시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단전 단소와 같은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라는 권력자가 하급심 법원에게 개입했다. 그럼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그것이 침해될 수 있는 너무나 구체적인 위험이라는 결과가 초래가 되었다. 결과가 나왔단 말이지. 그런 구체적인 위험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된다. 유죄다. 어제 판결에 적용하면 어제 판결은 완벽하게 잘못된 것이죠. 소방청장에게 지시했고 소방청장은 재지시까지 하는 이런 너무나도 언론을 봉쇄하고 내란을 성공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결과가 초래가 되었다. 결과범이다. 유죄다. 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무죄다라는 어제 판결문은 완벽하게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둘째, 내란 주요 임무종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감경해주는 이런 것은 봐준다라는 게 전부 다 틀렸습니다. 첫째, 사전에 이 윤석열과 김용현이와 같이 모의에 가담한 적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23년을 때렸습니다. 너무나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이. 이거 틀렸죠? 둘째, 밑에 소방청장한테 한번 단전 단수하시오라고 지시를 했을 뿐이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은 없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니한 해석론입니다. 언론의 입을 털어막고 봉쇄하는 것은 쿠데타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그 쿠데타의 요소죠. 한덕수야말로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적은 거예요. 국무회의 숙상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거니까. 그러나 언론사를 단전 단수해가지고 그냥 방송도 못 나가게 그냥 막아버리는 조치. 이것은 정말로 직접적으로 내란을 성공시키는 가장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별로 뭐 중요한 일을 안 했다? 이게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단전 단수의 결과가 안 나왔다. 그것은 이상민이가 중단해라고 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부하 공무원들이 이게 되냐?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장애 때문에 안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미수범에 이러한 장애 때문에 어떤 살인이라는 결과가 못 나오게 됐다. 이 장애 미수는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 중단하겠다. 이런 중지미수, 스스로 중지한 그런 경우는 감경하도록 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때문에 미수의 결과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은 감경 사유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감경 사유로 넣었다 이거죠. 이 법리적으로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만든 것도 법리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의 정면으로 위반되고 그리고 위정죄까지 인정이 되는데 그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담한 것 못지않게 정말로 언론사를 봉쇄했다면 그 내란의 성공에 기여한 정도는 한덕수보다도 못지않게 많으면 많지 적다고 볼 수가 없는 중대한 중범죄자입니다. 이진관 재판장 같은 분이 만약에 어제 판결을 선고했다면 얼마나 나왔을까? 15년 구형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나와야 건전한 정의와 형평의 원칙 그리고 국민 일반의 평균적인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형법의 해석 거기에 따른 정의로운 상식적인 판결이 될 것이다.